선대위 쇄신과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간 갈등 봉합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가운데 윤 후보 지지율이 소폭 오르면서 하락세가 멈췄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전주 대비 줄었습니다. 휴일인 오늘 수도권과 충남의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농도가 매우 나쁜 수준을 넘어서면서 새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됐고, 석탄발전소 4기는 가동을 멈췄습니다. 내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에는 갈 수 있지만 혼자서 장을 보는 것은 금지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가족들은 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가진 복수의 차명폰이 가족 명의인 것을 확인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오늘 뿌연 하늘이 머리 위를 덮었습니다. 불청객에는 초미세먼지도 있었는데요. 바람이 없다 보니 중국에서 날아온 먼지에 항아리같이 갇혀버렸습니다. 오미크론의 미세먼지에 숨 쉬는 게 사치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유독 깨끗했는데 왜 다시 잿빛이 됐을까? 먼저 황규락 기자입니다. 멀리 있는 건물들은 윤곽만 희미하게 보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남산에 올라서면 서울 전경이 훤히 보이곤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여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기준인 세제곱미터당 76 마이크로그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서울 중구의 경우 지난해 평균치의 6배인 세제곱미터당 122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남산에는 가시거리가 좋은 날에는 멀리 청와대까지 잘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뿌연 게 좀 멀리 잘 안 보이네요. 코로나라서 이제 좀 답답하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또 미세먼지도 겹치니까 좀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좀 기침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숨 쉬는 게 약간 힘든 것 같긴 한데. 지난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8 마이크로그램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매우 나쁨을 나타낸 날도 하루에 불과했던 것과는 대조됩니다. 중국이 겨울 난방을 시작하고 경기가 회복되며 공장을 활발하게 가동하면서 생긴 초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나가지 못한 채 쌓인 영향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기업 물질 배출량도 많이 이제 줄었고요. 온실가스 배출량도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이제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은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용 석탄 생산도 늘린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수도권과 충남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역의 석탄 발전소 4기의 가동을 멈췄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모레부터 한파에 밀려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건 변이가 잦은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입니다. 벌써 해외에서는 다음 변이라며 델타 크론까지 등장했지만 일단 우리 발등에 떨어진 건 오미크론이죠. 워낙 빠르게 퍼지다 보니 벌써 누적 확진자가 2,300명이 넘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에 임시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버스 회사 전 직원이 매일 PCR 검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지난달 29일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후 모두 23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버스 기사들과 가족 등 9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데 따른 겁니다. 집단 감염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버스 승객 1명이 검사 안내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에서 이렇게 나와서 조금 불안한 면이 있긴 한데, 정부나 이런 시에서 빠른 대책을 해주시면은 조금 그 불안감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버스 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석 인근 좌석 이용을 막고 난방도 금지했습니다. 기사 뒤에 앉아서하고 우리 두 좌석은 이제 폐쇄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 기간 동안은 특별히 접촉은 없을 겁니다. 예.
그래도 확진자가 증가하면 버스를 절반가량 감축 운행하고 운전석 가림막을 추가 보강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오미크론 감염자는 그제 기준으로 2,300여 명에 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면 1, 2월 중에 우세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한 2,300여 명 정도가 변이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첫 국내 발생 후 37일 만에 2,300명이 감염된 건데 86일 만에 2,300명의 확진자가 나온 델타 변이보다 확산세가 50일가량 빠릅니다. 또 오미크론 감염자가 지난 3일 1,318명이었으니 나흘 만에 1,000여 명이 늘어난 겁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안 맞으면 내일부터는 대형마트도 백화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단 청소년 방역 패스는 법원이 제동을 건 상태인데 이번 건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황수영 기자입니다. QR이나 안심콜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입장하기 전 시민들이 QR코드 체크인을 합니다. 내일부터 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에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인은 3,000제곱미터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과 농수산 유통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이곳에 입장하려면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계도 기간 이후 이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점포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식당, 카페에서는 미접종자가 혼밥이 가능한 것과 달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선 혼자서 쇼핑을 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뭐 혼밥은 할 수 있어도 백화점 돌아다니는 것도 못하면 나갈 수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은 느낌? 우선 백화점을 안 가겠죠. 아예 그냥 나가질 못할 것 같은데요. 백신을 못 맞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 생활에 있어서는 좀 불편한 건 있으니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편 지난달 31일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은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후 6시까지 양측 소송 당사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추가 심리를 거쳐 18일 전후로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곧바로 대선 여론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봉합되고 첫 번째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사 기간 두 곳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격차가 줄었습니다. 왜 그런지 김성규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 격차가 줄었습니다. 그제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 봉합도 일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는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격차는 지난주 3.9%포인트에서 2.4%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오차 범위 내 접전이 더 치열해진 모습입니다. 서던포스트 조사에서는 이 후보 34.1%, 윤 후보 26.4%로 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이 후보가 소폭 하락하고 윤 후보가 소폭 상승하며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격차는 7.7%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지지율 변동은 2030 세대에서 컸습니다. 20대 지지율만 따로 떼어보면 윤 후보가 소폭 올랐고 이 후보의 지지율이 15%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윤 후보가 청년층에 실망을 줬다며 사과하고 쓴 목소리를 듣겠다고 나선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6%포인트 가까이 오른 15.1%를 기록했는데 20대에서 상승폭이 컸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가 더 적합한지 묻는 질문에서는 윤 후보와 안 후보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후보 지지율 등락이 안 후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상승 추세가 본 궤도에 진입했다고 말하기엔 이릅니다. 윤석열 후보 하락세 멈춤 여부와 상관관계가 크기에 같이 주시해야 할 겁니다. 이번 대선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정권 재창출이 36.2%로 해당 설문이 시작된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나오자마자 공식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고 분양 원가는 공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소상공인과 청년들도 만났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확대를 골자로 한 내 집 마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간의 분양가들이 지나치게 과중하게 책정이 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넘어서는 분양가는 통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분양 원가 공개도 확대해 시장 전반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4가지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고 무주택자와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성공 사례라며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공공에서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효율과 성과를 낸다면 고용 불안정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후에는 소상공인들과 만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면 지원과 보상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지하철을 타고 서울 홍대거리로 이동하며 시민들과 소통에도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배달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경력단절 여성 등 청년들과 만나 현장 민심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여가부 폐지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선 안 된다며 나는 성평등 가족부라고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LA 뉴스 최수연입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겠다. 한창 지지율 위기에 몰렸을 때 윤석열 후보가 했던 말이죠. 그저 말실수를 줄이겠다는 뜻은 아니었나 봅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주겠다. 또 게임 규제도 풀겠다. 국민, 특히 20대 남성들이 듣고 싶어 할 만한 공약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도입되는 방역 패스에 대해 정치 방역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주먹구구식 방역 패스를 폐기하라고 주장한 겁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이 밀도가 있는 장소는 그냥 다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라든지 하고는 또 안 되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윤 후보는 정부 방역 정책이 비과학적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생활 밀착형 메시지와 더불어 2030 남성을 타겟으로 한 공약도 내놨는데 오늘은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라는 키워드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이틀 전 내놓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은 2대남 잡기 전략입니다. 강제 징집이 됐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들한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비추어서 그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공약을 발표를 한 것이고요. 게임 관련 규제 개혁을 약속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윤 후보는 전체 이용가 게임의 경우 본인 인증 대상에서 제외해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 누구나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며 게임 인구가 많은 젊은 층을 겨냥한 겁니다. 윤 후보는 내일 59초 영상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는 등 생활 밀착형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가 주가 조작을 했다면 어디까지 연루됐는지 들여다보겠다. 이게 검찰 입장인데 김 씨 측은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거래를 맡겼을 뿐이다 해명해왔죠. 대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지 김민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검찰이 최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김 씨는 이 과정에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건희 씨하고는 좀 알고 지내시는 사이입니까? 김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혀 검찰 압박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죠. 검찰이 합당한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 측은 윤 후보와 결혼하기도 전에 주식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회수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검찰은 김 씨 측과 정확한 소환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게요. 네, 지금 정치권이 동상이몽 중에 이슈가 있는데요. 달파멸콩입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제 마트에서 산 식재료의 줄임말인데요. 네. AI 윤석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장보기에는 좀 진심인 편입니다. 오늘은 달걀파 멸치 콩을 샀습니다. 달파 멸콩,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어제 윤 후보가 신세계 계열 이마트에서 장을 본 것을 두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당하고 연일 멸공을 외쳐 여권의 비판을 받는 것을 두고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죠. 네. 멸콩 발음이 멸공과 비슷해서 그런 해석이 더 힘이 실렸는데요. 국민의힘은 AI 윤석열 영상 파일명을 정 부회장의 SNS 계정인 YJ 러브즈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막 직접 대고 얘기하진 않지만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셈입니다. 정치권에서 이 달파 멸콩을 두고 하루 종일 시끄러웠잖아요. 국민의힘에선 인증샷이 잇따랐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요, SNS에 윤 후보와 같은 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사는 인증샷을 올리며 멸공 자유라고 적었습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요, 달걀말이와 콩, 멸치 반찬을 먹는 모습을 공유했는데요. 여권 인사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달파 멸콩의 암호를 풀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달은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고 파는 한자로 깨뜨릴 파를 의미한다며 문 대통령을 깨뜨리고 멸공하자는 뜻이라고 해석했는데요. 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SNS에 왼손에 팔을 든 사진을 올리면서 네. 좌파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 부회장 글 보고 불쾌하면 공산주의자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고 또 반대로 정 부회장 병역 문제 있지 않냐 이걸 걸어놓으면서 인신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먼저 정 부회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가 자유, 우리의 프리덤. 그냥 우리의 프리덤은 많은 사람의 피와 땀과 그다음에 많은 목숨을 통해서 지켜낸 거거든.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 높받고 정신을 가져. 이 정 부회장은 오늘 SNS에 나의 멸공은 오로지 우리를 위협하는 위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북한을 향한 것이라며 네. 중국을 겨냥했다는 일각의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좌우 없이 싸우지 말고 다 같이 멸공을 외치자. 그게 국민이 바라는 대화합이라며 소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뭐 정 부회장을 뭐 웨이보나 중국 쪽에 제보해야 된다 이런 게시글도 열어봤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20대는 모른다.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이 나왔네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여가부가 역사에 뚜렷한 족적이 있는데 20대층은 그 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여가부가 양성평등, 호주제 폐지, 성임지 감수성 향상 등 네. 역할을 해왔는데 20대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당장 없앨 수 없다는 얘기일 텐데 20대가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텐데요. 국민의힘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청년을 바라보는 이 정권의 인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오만한지를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무시와 비하의 말로 상처를 준 김 총리는 즉각 청년과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논란 끝에 폐지됐고 성교육 교재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여가부가 추진했다 논란이 된 여러 정책은 감안하지 않는 발언이란 겁니다. 네,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쪽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서 기사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이재명 후보 오늘 한쪽 편만 들면 안 된다면서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긴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윤 후보가 던진 공약을 키울 필요가 없고 젠더 이슈에 벌써부터 말려들면 안 된다는 우려가 작용한 건데요. 앞으로 대선 후보 간 토론회가 시작되면 아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후보 발언을 종합해보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가부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가부가 조사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여가부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 그리고 정책 공감도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인식이 여야 후보들에게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단순히 여가부를 없애겠다, 살리겠다가 아닌 양성평등이나 아동, 청소년, 다문화 정책 등에 대한 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만 국민들이 믿고 투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1980억 원 횡령 사건이 일어난 오스템 임플란트 소식입니다. 현재 경찰은 횡령 피의자 이 씨와 함께 부인 그리고 처제까지 모두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일단 가족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차명폰에 부동산에 가족들 이름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회사 돈 19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 공범 있으십니까? 경찰은 이 씨를 체포한 다음 날인 지난 6일 아내 박모 씨와 처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들이 이 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을 거란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5일 이 씨를 아내 명의의 상가주택에서 체포했을 당시 여러 대의 차명폰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명폰도 이 씨의 가족 명의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아내와 처제 명의로 75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내 명의로는 29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30억 원 정도의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했고 처제 명의로는 1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경찰은 횡령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는지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주식 매매금 일부는 아내의 계좌로 송금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로부터 압수한 차명폰들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하고 아직 찾지 못한 금괴 354kg을 비롯한 횡령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문제 재무팀장은 온라인상에서 파주 슈퍼겜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했습니다. 실제 수사를 해보니까요. 1980억 원이라는 그 큰 돈을 빼돌리는 족족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날벼락 맞은 소액주주들은 집단 소송을 할 태세인데 이 와중에 온라인에는 이 회사 직원이 쓴 것 같은 소액주주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가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 이때부터 총 8차례에 걸쳐 1980억 원을 횡령했는데 그때마다 모두 주식에 투자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동진 세미캠 주식 1,430억 원어치를 사들이기 전부터 회사 돈으로 주식에 투자한 겁니다. 이 씨는 한때 이익을 보기도 했지만 누적 손실이 커지자 빼돌린 돈의 규모도 점점 커진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횡령의 규모도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주주가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에 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거래 정지에 따른 직접 손해배상 청구, 주주대표 소송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오스템 임플란트 소액 주주는 19,000여 명에 이릅니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글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구내식당 메뉴였던 랍스터를 찍은 사진과 함께 소액 주주들이 피눈물 흘릴 때 우리는 창립기념일을 기념하고 있다며 부럽냐고 쓴 겁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글은 삭제됐고 다른 직원들이 대신 사과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LH 부동산 투기 사건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져 LH가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랍스터는 구내식당 담당 외주업체가 미리 준비한 메뉴였다며 직원 한 명의 글로 회사도 난감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과도한 종부세 때문에 속탄다는 사연 어디 한둘입니까마는 문중이 소유한 주택과 선산이 다주택으로 분류됐던 사연을 채널A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런 경우는 종부세 유예를 소급 적용하겠다 민주당이 밝혔는데 다시 취재해봤더니 웬걸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 사는 문중이 다주택 법인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1억 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채널A 보도 이후 민주당은 투기와 상관없는 법인이 법인 최고 세율을 적용받아 억울하게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경우를 막겠다며 유예 및 특례 소급 적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발표하면서 종중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법인은 일반 세율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문제는 올해부터 적용으로 지난해 부과 세금은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금년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그런 분부터 이제 적용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그 소급 적용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 형평과 예측성에 어긋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유예나 소급을 기대하며 지난 연말 납부기한까지 넘겨버린 대상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난해 종부세 1억 500만 원을 부과받은 한 문중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부에서 잘못 판정을 해서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당연하게 소급 적용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지가 되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연체료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2만 원 정도로. 한편 정부는 상속주택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는 사망일로부터 2년, 기타 지역은 3년간 종부세 주택수 산정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어제 전남 진도 해상에서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선원 4명은 무사히 돌아왔지만 선장을 찾지 못했는데 하루 만에 숨진 채로 돌아왔습니다. 사건 사고 배영진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어선이 뒤집힌 채 떠 있습니다. 어선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한 해경이 절단기 등을 이용해 선체를 뜯어냅니다. 지금 그라인더로 긁은 다음에 한 마로 내리 찍어가지고 뚜껑 부술 예정. 선체가 열리자 선원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선박과 충돌해 어선이 전복된 건 어제. 사고 직후 선원 4명은 구조됐지만 70대 선장은 오늘 정오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야간 수중 수색에 이어 선체 내부를 수색하던 중 조타실에서 선장을 발견했습니다. 목포로 이동 조치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소파 공장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커멓게 타버려 흰 연기만 자욱합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소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지만 190제곱미터짜리 공장 건물 3개 동이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는 상태니까 아마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던 걸로 일단 추정이 되고요. 오늘 오전 10시쯤에는 충북 청주시의 3층 건물에 지하 1층 색소폰 연습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연습실에 있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고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가 오늘 새벽 향년 82세로 별세했습니다. 최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던 배 여사는 아들 이 열사가 1987년 6월 9일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경찰 최루탄에 맞아 숨진 뒤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유족들과 협의해 광주에서 사회장을 치르고 서울에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규모 6.9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날 징조를 알아챘을까요? 동물들로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새벽 시간 중국 서부 지역의 한 농장. 깜짝 놀란 소들이 한쪽으로 우르르 몰려 도망칩니다. 도심에서는 수천 마리의 까마귀 떼가 정신없이 날아다닙니다. 중국 칭하이성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하자 동물들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지평선 멀리서 섬광이 번쩍 비친 직후 지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장면도 CCTV에 담겼습니다. 지진 전조 현상인 지진광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강진은 130km 떨어진 지역에서도 전등이 흔들리고 타일이 떨어지는 등 강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여진도 1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진앙지가 산간 지역이라 경상자만 4명 발생했을 뿐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건물 전체에 불이 옮겨 붙었고 검은 연기는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저장성의 한 가전제품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밤 늦게까지 불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도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후난성에서는 병원에 화재가 나면서 환자와 의료진 등 5명이 숨지고 1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대피하는 과정에서 유독성 연기를 들이마신 것으로 전해집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면 문을 닫고 의회는 국민이 아닌 권력의 대변인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한때 자유와 자본의 상징이었던 홍콩의 오늘을 지금부터 보실 텐데요. 더 걱정스러운 건 다음 차례로 대만, 나아가서 동아시아 전체에도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를 보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홍콩의 대표적 반중 온라인 매체 리창신문 본사에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이고 편집국장은 체포됐습니다. 無論係其他乜嘢罪名，其他東西都唔能夠改變呢個事實。 폐간 소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슬프다고 밝혔던 홍콩 최대 일간지 핑거일보, 시티즌 뉴스, 매드도그 데일리로 불리는 전구일보까지 중국에 쓴소리를 던졌던 매체들이 반년 만에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The indications are clear that overall media is facing an increasingly tough environment, and that's why we made the decision. 홍콩의 언론 탄압은 지난해 6월 중국 당국의 국가보안법 시행 후 본격화됐습니다. 중국 정부에 반하는 기사가 정부에 대한 증오, 국가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It should be very clear what is reporting of news and what is seditious acts or activities to undermine national security. So that was my response to the recent incident. 언론뿐 아니라 입법부도 친중 세력에 장악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진영 인사들이 잇따라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90석 중 1석을 제외한 89석을 친중파가 차지했습니다. 效忠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盡忠職守，遵守法律，廉潔奉公，為香港特別行政區服務。 문제는 홍콩 장악 이후 중국의 시선이 대만으로 향하는 가운데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동아시아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중국을 강요하며 대만을 압박하는 중국에 대해 대만 수호를 외치는 미국은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합동훈련인 환태평양 연합군사훈련, 이른바 림팩의 대만 초청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내각도 대만 문제를 다루는 담당을 외무성 내에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대만의 긴박한 상황은 우리에게도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에서 홍콩이 해왔던 완충 역할들이 사라질 수 있다. 대만 문제는 미중 갈등을 부추기는 한국을 선택의 논리에 휘말리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홍콩에 대해 탄압이 아닌 원래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의 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까지 심화된다면 우리는 선택 아닌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외교적 대비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염정원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폭설에 도로가 막히면서 관광객 수십 명이 차에 갇힌 채로 동사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절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관광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브라질 유명 관광지 푸르나스 호수. 수십 미터 높이의 바위 절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밑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 3척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낮 일어난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으며 32명이 다쳤습니다. Nós temos o trabalho de busca na superfície da água, nós temos o trabalho de busca sob a água, ou seja, os mergulhos que estão sendo feitos. 브라질 당국은 최근 계속된 폭우 탓에 절벽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차량들. 삽으로 차 주위를 퍼내고 또 퍼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파키스탄 북부 펀자브주 고원지대 도로에서 차량 수천 대가 폭설에 갇혔습니다. 설경을 즐기려 현지 시간으로 엊그제부터 수만 대의 차량들이 몰린 건데 폭설로 도로가 막히자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겁니다. 영하 8도까지 떨어진 강추위 속에 관광객 수천 명이 차량 안에 갇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추위를 이기지 못한 어린이 9명 등 관광객 최소 21명이 차 안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हेलीकॉप्टर सर्विस भी हम थोड़ी देर में शुरू करने वाले हैं और जरा मौसम खराब है जरा मौसम बेहतर हुआ तो हेलीकॉप्टर सर्विस भी शुरू हो जाएगी अगर कहीं दूर दराज किसी जंगल में भी कोई फंसा है तो उसको भी हम ढूंढ निकालेंगे. 펀자브주 정부는 사고 현장 인근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고립된 이들을 위해 담요와 먹을 것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강풍과 눈보라가 예보된 상태여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피겨스케이팅 올림픽 최종 선발전에서 유영과 차준환이 압도적인 점프 기술로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영화 레미제라블 음악에 맞춰 유영이 화려한 연기를 시작합니다. 시원시원한 3회전 점프와 화려한 스핀 동작까지. 유영은 압도적 기량을 뽐내며 생애 첫 올림픽 티켓을 따냈습니다. 베이징에서 세계 최강 러시아 선수들과 경쟁하려면 필살기인 트리플 악셀의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트리플 악셀은 공중에서 3바퀴 반을 도는 점프로 3회전 점프 중 가장 점수가 높습니다. 오늘은 회전수 부족 판정을 받았지만 어제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완벽히 성공시켜 가산점까지 받았습니다. 완전히 안정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느낌을 좀 찾은 것 같아서 그 느낌 잊지 않고 잘 생각해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4회전 점프를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남자부 간판 스타 차준환. 선발전을 1위로 통과한 차준환은 평창대회에 이어 연속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고득점을 위해 필수인 4회전 점프의 안정감이 향상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처음으로 이제 2번의 4회전 점프를 연속 성공했는데 2번째 올림픽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저 스스로 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이제 4년 전 올림픽에서 남자 최고 성적인 15위를 기록했던 차준환. 베이징에서는 후회 없는 연기로 더 높은 곳에 오르겠다는 각오입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미세먼지에 목이 따갑습니다. 오늘 밤 도라지나 생강, 배가 들어간 차 한 잔 드시는 건 어떨까요? 기관지를 보호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 줍니다.
내일도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대부분 나쁨 단계, 경기 남부와 충북은 매우 나쁨 단계로 몸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하겠고요. 내일 밤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대부분 양이 많지 않겠지만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많게는 30cm 이상 오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오늘보다 크게 4도가량 낮아서 더 춥겠고요. 낮은 기온이 빠르게 오르다가 밤부터 크게 떨어지겠고요. 공기질은 차츰 회복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